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밝힙니다. 1997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대학타운에서 겪은 일입니다. 당시 콜로라도 주립대 유학생이었던 저는 대도시와는 달리 작고 조용한 볼더라는 학교 타운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큰 대학교 근처라서 그런지 아파트 월세가 만만치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내부가 넓은 콘도용 주택에서 정지명이라는 한국 교포 학생과 룸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층에는 넓은 거실과 부엌, 세탁실과 샤워실이 없는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 위층에는 화장실이 딸린 각각의 침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이었던 제가 큰 방을 썼는데 방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층계를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집을 생각보다 싸게 구했던 저는 내심 기뻐했고 3살 어린 룸메이트 역시도 믿음직한 친구라서 이사를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지명이와 저는 전공이 달랐지만 수업 시간대가 비슷해서 항상 같이 다녔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도울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저와 지명이의 여자친구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자매 사이였습니다. 지명이의 여친은 뛰어난 미모와 장난기가 다분한 1학년 학생이었고 제 여친은 냉철하고 차분한 편이었습니다. 자매끼리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우린 무리 없이 잘 지냈고 자연스레 4명에서 어울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린 여름방학을 맞았습니다. 그날 지명인의 커플은 외출 중이었고 우리 커플은 집에 있었습니다. 당시 올빼미 생활을 했던 저는 낮에 테니스를 무리하게 친 탓에 피곤이 몰려와서 일찍 침실로 향했죠. 얼마나 잤을까? 층계 쪽에서 누군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명인의 커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눈을 떴습니다. 살짝 짜증이 났지만 워낙 쾌활한 커플이다 보니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잠시 소리가 멈추더니 제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 침대는 문에서 2m 정도 떨어진 방의 안쪽에 있어서 누워있는 위치에서는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명의 여친이 또 장난을 치는구나 했죠. 그때 문 쪽 통로벽에서 누군가 얼굴을 빼꼼 내밀었고 전 장난으로 주먹을 쓱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본 그 얼굴은 지명의 여친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의 긴 머리를 풀어헤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고 순간 몸이 굳어졌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결에 잘못 본 거라 생각은 했지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죠. 그런데 그 노파가 어느새 절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노파의 손에는 40cm 정도 돼 보이는 칼 같은 게 들려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노파는 저를 향해 빠르게 달려와서 그 칼로 저의 복부를 훅 하고 찔렀죠. 복부와 수평 방향으로 들어온 칼 끝에 목 부분이 찔렸는지 모관이 따끔거리더군요. 공포에 질린 저는 눈을 감으며 내가 이렇게 어이없이 죽는구나. 근데 이 노파는 대체 누굴까?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무거운 정막이 흐른 후 살짝 눈을 떠보니 그 무서운 노파는 보이지 않았고 배도 멀쩡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 눈앞에 파란 형체가 어른거리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불을 킨 것도 아니고 밝은 빛을 본 것도 아닌데 눈앞에 새파란 형체가 꽤 오랫동안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책상에 있는 성경책과 십자가를 들고 침대로 올라왔습니다. 자고 있는 여친을 깨워서 방금 전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여친은 자는 사람 깨워서 무슨 황당한 소리냐며 화만 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서 방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지명인의 커플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현관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불을 다 켜보고 구석구석 확인해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을 꾼 건가 생각도 해봤지만 전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고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온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죠. 혼란스럽고 무서웠던 저는 침대로 돌아와서 공포에 떨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오후 1시 정도가 되었더군요. 모든 게 꿈이었나? 침대에 걸터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침대 옆에 십자가와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또다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 햄버거 사왔어요. 그만 일어나세요.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 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명인의 커플은 평소처럼 화기애애하게 TV를 보며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전 어젯밤 일을 이야기할까 하다가 그냥 조용히 소파에 앉아서 햄버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햄버거를 삼키려는 순간 목이 따끔하더군요. 음식을 삼키면 삼킬수록 목의 통증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순간 어젯밤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어제 그 일 때문인지 아니면 밤새도록 켜둔 에어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목의 상태는 점점 심해져서 침도 삼키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자리에 누워 무려 3일 동안을 끙끙 앓았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며 탈진 상태가 된 저는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스트랩이라는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주사 2대를 맞은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컨디션을 회복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때 보았던 노파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병마나 병귀 같은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 건지 제가 걸린 바이러스가 그 할머니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에 전 한동안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전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고 그 끔찍한 일도 많이 잊혀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차의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집으로 왔는데 지명이가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떨군 채로 겁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형, 못 믿겠지만 나 귀신 본 것 같아.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지명이는 제가 먼저 묻기도 전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생김새며 칼을 들고 지명이를 공격했던 것까지 제가 겪은 일과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지명이가 1층 소파에 누워있을 때 노파가 계단에서 얼굴만 빼꼼 내밀고 지명이를 쳐다본 후에 그대로 달려들었다는 점입니다. 노파는 지명이의 배 위에 앉아서 칼로 배를 미친 듯이 난도질했다고 합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지명이가 그 서슬퍼런 칼에 대한 묘사를 할 때는 정신이 멍해지며 몸이 휘청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전 그제서야 제가 겪었던 일을 털어놨고 우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지명이는 저처럼 아프진 않았지만 서로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다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노파의 모습은 너무나도 공포스럽습니다. 그 노파가 정말 귀신이라면 지어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주택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요즘도 가끔 지명이와 통화를 하며 그때 그 일을 이야기하곤 하지만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와도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